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과에서 근무하는 정석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주제가 이겁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제가 나온 유튜브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셨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강의 다 끝나고 나면 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푼다고 얘기를 하죠. 왜 하필이면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올린다, 스트레스를 내린다,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왜 하필 풀까요? 이 스트레스가 쪼이다라는 뜻이에요. 스트레스란 말 자체가 원래 쪼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쪼인 거를 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스트레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고 좋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학 들어가려고 열심히 막 공부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죠. 물론 그것도 가끔 나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비교적 좋은 스트레스죠. 근데 암을 진단받고 치료받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비교적 나를 좀 이렇게 용기를 깎아먹고 이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조금 나쁜 스트레스에 해당하고 그래서 그걸 디스트레스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책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보실 텐데 그 의미가 조금 나한테 감정적으로 안 좋게 작용하는 스트레스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스트레스는 내 인생에 있어도 굉장히 도움되고 이럴 때가 있지만 디스트레스는 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멘탈이 약하다, 유리 멘탈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잖아요. 또 암 진단받고 치료받고 하시다 보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꾸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좀 불편하고 이럴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이 유리 멘탈이라고 하는 게 유리라는 게 깨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유리 멘탈 이러면 쉽게 깨지는 멘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쉽게 깨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를 좀 쉽게 포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잘 좌절을 하는 건가? 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좋은 생각에 쉽게 빠지는 성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동하세요? 운동? 헬스하고 운동하고 이러는 거? 운동하세요? 맨발 걷기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헬스도 하시고 아니면 댁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또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죠. 우리가 몸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씁니다. 근데 생각을 바꾸는 데는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안 써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근육을 강화시키고 내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걷기도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걷고 돌아다니고 자꾸 이렇게 강하게 운동도 하고 하는데 내가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안 써요. 시간도 안 쓰고 돈도 안 써요. 그러면서 잘 안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운동도 안 하면서 살 안 빠진다 얘기하시는 거랑 같아요, 사실은. 예. 식사는 하시고 운동은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냐 얘기하는 거랑 사실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쉽게 빠지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에너지를 안 쓰세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안 좋은 생각이 들면 생각을 좀 내가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바뀐다 얘기하고 그냥 안 하시죠. 그다음부터는. 그죠? 근데 에너지를 써서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안 해요. 그래서 유리 멘탈을 극복하는 방법은 에너지를 써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에너지를 써서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체력을 키우듯이 에너지를 써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좋은 행동에 쉽게 빠집니다. 누워 있는다든지 집안에만 있는다든지 안 나간다든지 사람들 안 만나고 좀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안 좋은 생각에 쉽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써서 생각을 바꿀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 더 멋있죠. 생각이 깊다라는 거는 내가 잠시간에 생각을 해서 이걸 딱 결정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생각이 깊은 거죠. 우리가 숙고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숙고한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깊게 오랫동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숙고를 3년씩 해요. 그거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깊은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숙고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충분하게 시간을 써서 내가 생각을 딱 결정하고 나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아, 이 사람은 생각이 깊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5년 동안 계속 생각하고 있어 이러면 그 생각이 많은 거죠. 생각이 깊은 게 아니에요. 생각이 깊은 사람은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은 나만 힘들어요. 내가 생각이 많으면 나만 힘들어요. 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오늘 짜장면 드시고 다음에 짬뽕 드시면 돼요. 근데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물론 뭐 저 사장님이 짬짜면을 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계속 거기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어봤자 어차피 결정은 안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하고 있으면 그건 생각이 많은 거죠.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생각이 깊다는 거는 결정을 빨리 내리는 건데 그러려면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힘들어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체중을 10kg 뺄래 이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을 뺄 때는 일주일에 0.5kg 정도 목표를 잡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한 달만 해도 2kg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걸 2달 하면 4kg가 빠져요. 우리가 4kg 빠진다 그러면 꽤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0.5kg씩 빼가지고 2달 하면 4kg 돼요. 근데 열심히 하루 운동하고 그다음부터 안 해서 4개월이 지났는데 되려 2kg가 늘어 있죠.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할 거냐, 생각을 좀 경직되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또 영향을 미칠 거고요. 내가 확실하지 않은 거에 겁을 내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항암을 하면 100% 무조건 낫는다. 예외 없이 100% 무조건 낫는다. 그럼 아무리 힘들어도 하시겠죠. 근데 이 치료는 0%다. 그러면 절대 안 하시겠죠, 어차피. 근데 나을지 안 나을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의사들은 확률을 씁니다. 40%, 50%, 60%. 이 확률이라는 숫자를 써요. 이 숫자라고 하는 거는 60% 이러면은 어떻게 좀 커 보이죠? 아, 60%면 꽤 좋구나. 근데 사실 내가 60% 안에 들어갈지 40% 안에 들어갈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어차피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것처럼 좀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려면 원래 불확실하다는 걸 좀 받아들이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요. 이게 왜 확률이 어떠냐, 꼬치꼬치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를 너무 깊게 파면 그럼 스트레스를 더 받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원래 상황이라는 게 불확실하다는 걸 좀 잘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담당 선생님들하고 얼마나 좋아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를 자꾸 물어보시죠. 예측하고 싶어서. 근데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 개별 환자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원래 좀 떨어진다. 예측이 그거를 잘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통제 가능성. 우리 어머님들 항암 치료 받으신다고 주사실에서 주사 맞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어머님 뭐 누구 지금 다리 부러졌어요. 와주세요. 나 지금 주사 맞고 있는데 어떻게 가요? 통제가 안 되죠. 내가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치료받고 이런 과정에서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또 받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하든 뭐 형제한테 하든 남편한테 하든 어쨌든 도움을 청하는 건데 그 도움이 즉각 잘 받아들여져서 이 상황을 통제를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는 좀 편해지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또 힘들어지겠죠. 사회적 지지.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좀 좋을 텐데 이제 되게 이제 가족분들이 처음에는 암 걸리면은 막 옆에서 신경을 막 써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병원 가는 날도 이제 잘 기억 못 해주시죠. 그럼 이제 서운하고 뭐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죠. 자기 각자 스케줄 바쁘고 이러다 보면 또 못 챙기는 날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잘 안 되면 좀 답답하고 좀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죠. 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다른 말로는 변소. 그죠? 요즘 젊은 분들 그 사진 찍으면 제일 잘 나오는 장소입니다. 화장실. 조명도 좋고, 그죠? 근데 변소에서 사진은 안 찍으시겠죠? 근데 화장실에서는 찍죠.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분이 이분은 대장암이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 장루를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이 장루를 하는데 장루를 한 걸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계세요. 예, 이거는 왜 하시냐면 내가 이걸 달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좀 부끄럽거나 이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결국 친숙성입니다. 친숙성. 그래서 전 가끔 그런 농담을 합니다. 이 장루 앞에 이렇게 버버리나 헬로키티 같은 걸로 이렇게 커버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그렇게 좀 내가 좀 익숙해지도록 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말하자면 이제 그런 생각의 전환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전환이 잘 안 되면 우울증이 좀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의욕이 없고 그러다가 자꾸 막 뭐 너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기도 하는데, 물론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받고 해결을 하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죠. 근데 우울증이 이게 그냥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쨌든 뇌 호르몬이 저하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약을 적절히 드시고 충분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마음의 감기라고 얘기를 잘하죠. 우리가 감기는 쉽게 걸리는데 또 금방 낫습니다. 근데 또 자주 또 걸리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것도 치료를 하면 또 어느 정도 또 좋아질 수 있는데 또 쉽게 또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또 좋아지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저하지 마시고 치료를 좀 제대로 받으시는 게 좋겠다. 규칙적인 운동해라, 식사 잘해라, 수면 습관 가져라,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그럼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죠. 근데 저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정말 쓸데없는 얘기인데 정말 멋진 얘기 중에 하나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세요라고 생각해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 가지세요 이러면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어떻게 가는지를 들어보지를 못하셨다는 걸 그때서야 이제 깨달으세요. 의사들도 규칙적으로 수면 습관 가지세요라고 하지 뭐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인지는 안 알려줘요. 마치 건강관리 잘하세요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어떻게 갖는 건지 뒤에 말씀드릴게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자려고 누웠는데 막 머릿속에서 암 관련해서 생각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의사들이 암을 선고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우리가 암 선고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예전에 많이 썼죠. 요즘은 그런 얘기 안 씁니다. 아무도 안 쓰십니다.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다고 하죠. 그렇지만 20년, 30년 전에는 선고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뭔가 암이 걸리면은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지금은 진단받고 치료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만성질환처럼 같이 간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고 있죠. 근데 집에 있으면은 머릿속에 이제 자려고 누우면 잠은 안 오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막 안 좋은 생각이 막 떠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몸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데 생각을 바꾸는 데는 에너지와 시간을 잘 안 쓰신다고요. 자려고 누웠는데 안 좋은 생각이 들면 그걸 바꾸려고 애를 안 쓰시고 그걸 보고 계세요. 마치 TV를 틀었는데 귀신 영화가 나오는데 귀신 영화를 쳐다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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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만 TV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슬픈 영화 공포 영화 틀어놓고 계속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꺼야죠. 예를 들어서 TV를 틀었는데 귀신 영화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거나 꺼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리모컨이라도 들러 가야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써야 돼요. 에너지를 써서 가서 리모컨을 들고 눌러야 채널이 돌아갑니다. 근데 채널을 한번 돌렸더니 또 귀신 영화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실 거예요? 또 돌리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계속 써야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을 바꾸려고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고 하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마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란 얘기는 뭐냐면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코끼리만 떠오릅니다. 코끼리 생각 안 하려고 그러면 사자 떠올리고 계셔야죠. 사자. 머릿속에서 사자를 계속 생각하면 코끼리가 안 떠올라요. 근데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코끼리? 그럼 코끼리만 계속 떠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을 안 해야지, 암 생각을 안 해야지, 내가 집안 걱정 안 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그 걱정만 듭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딴 거를 해서 채워서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들여서 딴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채널을 돌리시고 TV 끄고 에너지를 들여서 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산입니다. 근데 등산하러 가시면 바람소리 듣고 물소리 듣고 그렇게 등산을 하셔야 되는데 등산하러 가시면서 암 걱정을 하면서 올라가세요. 그거는 생각하러 가신 거예요. 등산하러 가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등산을 하러 갔지만 등산하면서 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등산을 하러 가셨으면 등산을 하셔야죠. 운동을 하러 가셨으면 운동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써서 생각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보고 계세요.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보고 계세요. 소설 쓰고 공포 영화 보고 슬픈 영화 보면서 계속 그걸 소설 쓰고 계세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 산에 이렇게 낭떠러지로 이렇게 길이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그 길을 막고 돌을 이고지고 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새로 놓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요.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돌을 짚고 가가지고 그 길을 새로 만드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길이 안 좋으면 길을 바꾸려면 에너지를 써서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맨날 그냥 뒤에 붙었잖아요. 죽겠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안 좋은 길로 빠져요. 그걸 안 빠지게 만들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들여서 길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시고 딴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울증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좀 나가세요 이러면 내가 우울증이 좋아져야 나가지라고 하시는데 나가야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받고 일하세요? 일하고 돈 받으세요? 돈을 받고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돈을 받으세요? 일을 해야 돈을 받죠. 예. 그러니까 좋아져야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야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꿀꿀하면 집에 계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나가세요. 나가서 자꾸 걸으셔야 딴 생각하면서 걸어야지 없어지지. 누워서 계속 그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 생각 안 해야지 그래봤자 그 생각만 계속 떠오릅니다. 에너지를 들여서 딴 생각을 하는 걸로 자꾸 채워 넣어야 이게 빠집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해결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누가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위로만 해줘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면 너무 좋지만 위로만으로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해결을 또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의 도움이라든지 의사들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좀 필요하고 위로라는 측면에서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 잠 얘기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일하고 돈 받으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일하고 돈 받는데 출근하고 퇴근하세요? 퇴근하고 출근하세요? 출근하고 퇴근하죠? 그러면 자고 깨세요? 깨고 자세요? 깨고 자야죠. 일하고 돈 받고 출근하고 퇴근하니까 깨고 자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고 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재워주면 활동할게. 나는 못 자니까 힘든데 재워주면 내가 활동할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울한데 좋아지면 활동할게. 그게 아니라고요. 활동을 해야 좋아지는 거예요. 일을 해야 돈을 받고 활동을 해야 자는 거예요. 활동해야 잔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난 게 시작이에요. 하루의 시작은 밤에 자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가 왜 필요하냐? 제가 보통 이제 어르신들한테 몇 시간 주무시고 싶으세요? 물어보면은 한 5시간만 자도 소원이 없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무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9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고 싶다고. 10시간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5시간만 자도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 5시간만 주무시면 되는데 10시간을 사실 자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한 6시간, 7시간 정도 이상 자기는 어렵습니다. 55세 넘어가면 한 6시간 자는 것도 이제 쉽지 않아요. 안 끼고 자는 게. 그럼 6시간 잔다 그러면 12시에 누워서 6시에 일어나면 그게 6시간이에요. 9시에 누우면 3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게 6시간이에요. 아침에 만약에 10시에 일어났다? 새벽 4시에 누우셔야 돼요. 그게 10시간이에요. 못 잤으니까 늦게까지 자지가 아니에요. 늦게 일어나시면 늦게까지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몇 시에 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시에 일어났냐가 중요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는지. 5시에 일어나시는 분은 11시까지 누우시면 안 됩니다. 몸을 완전히 일으킨 시간, 그냥 눈 뜬 시간이 아니라 일어나서 완전히 활동을 하는 시간. 일어났는데 밥 먹고 다시 누웠다. 그건 안 돼요. 무조건 완전히 일어난 시간. 내가 완전히 일어난 게 7시다. 1시에 잠이 옵니다. 완전히 일어난 게 9시다. 3시까지 잠 안 옵니다. 나는 9시에 자고 싶다. 그 전날에 이미 3시부터 일어나 계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시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걸 하시면,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서 자는 시간을 맞추면 수면제 없이 잘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수면제 혹시 드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수면제 드시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쭤보면 거의 한 9시, 10시 뭐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은 3시에는 일어나셔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9시에 수면제 드시고 주무시는 분은 3시에 일어나시는 분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7시에 일어나시는 분은 수면제를 1시에 드셔야 돼요. 1시에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 7시인데 그럼 1시에 주무셔야 되는데 수면제를 9시에 드세요. 그러면 수면제를 일찍 드시는 거예요. 수면제가 내 몸에서 일찍 먹거나 늦게 먹거나 어차피 몸에서 있는 시간 똑같겠죠.
일찍 땡겨 먹으면 몸에서 일찍 빠져나가요. 그럼 약 효과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일찍 깨니까.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약을 늘려요. 그래서 수면제를 안 늘리는 방법은 수면제를 늦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늦게까지 가니까. 그래서 수면제는 자기 30분 전에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면제는 아침에 일어나기 6시간 전. 근데 일어나기 6시간 전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제 일어났던 시간에 6시간 전. 어제 내가 만약에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그럼 10시에 드셔도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시에 일어났다. 아침에. 그럼 새벽 4시까지 약 드시면 안 되고 주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조정하다 보면 대충 한 11시에서 5시로 맞춰져요. 그래서 보통 한 11시 자고 5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맞추면 어쨌든 수면제를 덜 쓰실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낮에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일을 해야 돈을 받으니까. 낮에 많이 움직이셔야 잡니다. 재워주면 일학기가 아니라 일을 하셔야 재워드리는 거예요. 예. 환자분들 저한테 오셔서 잠 재워주면 내가 낮에 많이 활동하지라고 얘기하시는데 활동을 해야 재워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으로부터 한 17시간, 18시간 열심히 활동하고 눕고 그때 필요하면 수면제를 그때 드셔야 수면제를 많이 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잠이 안 오면 일찍 먹고 일찍 자버리면 일찍 잠들까 봐 자꾸 일찍 땡겨 드세요. 그럼 수면제를 자꾸 일찍 땡겨 드시니까 효과는 더 떨어져요. 그래서 수면제를 최대한 늦게 드시고 일찍 일어나시는 방향으로 낮에 활동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낮에 누워있기만 했다고 그러시는데 낮에 누워있는 시간은 자는 겁니다. 어제 저녁 안 드셨다고 어제 저녁 식사 안 했다고 낮에 2그릇 드실 거예요? 어제 안 먹었으면 그냥 끝이지 어제 내가 안 먹었으니까 낮에 2그릇 먹을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어제 잠 못 자면 낮에 보충한다고 얘기하세요. 낮에 보충하면 오늘 저녁에 또 못 잡니다. 그래서 어제 못 잔 건 그냥 끝.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다시 시작. 그리고 잠이 안 와서 그냥 누워만 있었다. 잠 안 오면 눕지 마세요. 그냥 움직이세요. 일찍 누워도 잠 안 온다. 원래 일찍 누우면 잠 안 옵니다. 원래. 네. 그래서 일찍 눕지 마세요. 일찍 누울 거면 그 전날 아예 일찍 일어나셨어야 되니까. 수면제 먹고 일찍 누워도 잠이 안 온다. 마찬가지로 수면제를 일찍 드시면 안 됩니다. 수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6시간 전에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드렸던 그 부분. 머릿속에서 안 좋은 생각이 들면 이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딴 걸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딴 생각을 하려고. 딴 생각을 자꾸 하세요. 뭘 하냐? 그냥 뭐 글을 읽으세요. 그냥 뭐 이렇게 쳐다보고 뭐 옆에 있는 거 그냥 읽어보고 그냥 딴 생각을 그냥 하세요. 근데 한번 했더니 다시 돌아오더라. 당연히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셔야 돼요.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저 헬스장 가가지고 그냥 한 걸음 뛰었다고 뭐 다 끝냈다 이러지 않잖아요. 1시간, 2시간 뭐 운동을 해야 어쨌든 살이 빠지든 하죠. 몸을 바꾸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만큼 생각을 바꾸는데도 에너지를 쓰셔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시면 안 되고 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그냥 일어나세요. 눕는 시간은 반드시 아침에 일어난 시간, 내가 일어났던 시간, 전날에 일어났던 시간을 감안해서 그 시간에 한 6시간 내지 7시간 전에 누우셔야 된다. 그리고 수면제는 뭐 꼭 필요할 때는 좀 드셔도 되는데 일찍 드시면 안 되고 내가 일어났던 시간에 6시간 전에 드셔야 된다. 잘 자기 위해서는 낮에 많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셔야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